이제 허혈성 두통이 있어요.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머리에 피가 모자라는 거죠. 적게 가는 겁니다. 이 경우는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하나는 이미 뇌혈전으로 인해서 혈관이 막힌 경우,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대뇌 말고 밑에 작은 골 있죠? 이 작은 골로 들어가는 혈관이 막혀서 경색이 되어 있는 경우. 그러니까 이 경우에도 머리에 피가 적으니까 피를 많이 공급받기 위해서 막 계속 두통을 발생시키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빈혈입니다. 빈혈. 피 부족으로 인해서 머리에 피가 적게 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든 뇌는 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피를 공급받으려고 그러죠. 혈관을 확장시킨다는 뜻입니다. 이렇게요, 두통이라는 것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냥 제가 늘 그냥 그 뭐라 그럴까요?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는데 두통엔 개보린. 아니, 원인 해결은 할 생각은 하지 않고 어디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 수가 있나. 실제로 두통은요, 우리가 이침을 했죠. 이게 이침 사회를 좀 강하게 해서 이게 이침을 쫙 해서 하면요, 이 머리 부위에서요, 어혈이 막 엄청나게 쏟아집니다. 근데 두통 같은 경우에는 이침 딱 한 번으로 그 자리에서 실제 지금 현재 통증이 있다면 멎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때뿐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 두통이 일시적으로 생긴 거면 그 한 방으로 끝나는데, 그 다음에 또 어떤 거냐, 침 치료를 한다고 만약에 칩시다. 그러면 사음침 하시는 분들은 담승격이나 삼초승격은 편두통으로 올 때요. 편두통으로 올 때 이 사람이 폭발적으로 막 호전적이다 그러면은 담승격, 그 다음에 히스테리 발작을 막 일으키는 정도다 그러면은 삼초승격. 요런 식으로 해서 사음침을, 오행침을 딱 적용하면요, 정말 잘 듣습니다. 정말. 그 다음에 막 감기 울결이 돼 있다. 그럼 간정격을 쓴다든가. 그러면서 이제 좀 심하다 싶으면 대시오탕을 쓴다든가, 그 다음에 스트레스성으로 오는 것은 소시오탕을 쓴다든가, 이렇게 해서 같이, 이게 대시오탕이나 소시오탕이 요새도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약국에 가면 과립으로 나와요. 그걸 병행해서 이렇게 하면요, 잘 듣는데 그때뿐이고 또 계속 재발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다른 원인이 있습니다. 반드시. 언젠가는 밖으로 드러나게 될 큰 다른 문제들이 속에 잠복해 있다는 뜻이에요. 이걸 해야 됩니다. 이거를. 그래서 제가 두통을 가볍게 보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호르몬에 의해서 일어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가임기의 여성들이 생리 때 전후로 해서 두통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그 생리 전 증후군의 증상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 없애버리면 두통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그냥 방치했다가 어느 때가 되니까 뇌에 종양이 있을 수도 있고, 그죠? 오늘 전화로 아는 가까운 지인 하나가 예전에 거의 한 10몇 년 전에 오프라인에서 저한테 강의를 받던 그 제자인 수강생이었는데, 멀리 이사 갔어요. 경기도로.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뭐가 안 좋을 때마다 상담은 전화로 오는데, 잘 때만 되면요, 입안에서 침이 계속 흐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게 이제 주기적으로 한 번씩 일어나는데,
어떤 경우에는 밤에서 또 그러다가 또 낮에 또 그 아침에 식당을 하는데 이제 뭔가 일을 하려고 또 하다 보면 아침에도 그래요. 그러다가 한참 일하다 보면 또 먹기도 하고 그러는데 반드시 동반하는 게 뭐냐? 편두통이에요. 여기 눈 주위에 군발성으로 이렇게 일어나는 이 편두통. 편두통을 겸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는 신경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병원 가서 신경 쪽을 한번 체크해 봐라라고 얘기했는데 그 친구가 옛날에요. 이 안면에 구안화사, 안면 신경마비가 한번 왔던 친구입니다. 예. 그래서 아까 제가 그랬죠. 3차 신경, 안면 신경과 두통과는 연관이 있다. 그 다음에 이 두통과 연관이 있음으로 인해서 지금은 침샘 분비 조절하는 것이 안 되는 경우지만 이것이 또 다른 걸로 있을 수도 있잖아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검사를 정밀하게 받아봐야죠. 그래서 그것이 다행히 뇌 자체의 문제가 아니다. 또 호르몬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예. 특히나 그 친구 얘기로는 이것이 또 생리 때 한 번씩 이렇게 편두통이 심해지고 이런 경우가 있고 침은 분비는 침 분비 조절이 안 되는 건 그때는 없었는데 최근에 생긴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 더 큰 일이 없어야 되겠죠. 예.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대장 경맥에 문제가 많아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 양명조로 회수하는 기운이 떨어지니까요. 그래서 혹시 배에서 물소리, 위내정수라 그러죠. 꿀꿀꿀 물소리 나고 그러냐 그러니까 나고 배도 차고 하루에 막 3번씩 4번씩 화장실에 가서 막 물 한 병 보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냉증으로 오는 것이 맞기 때문에 그 다른 원인들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두통을 얘기하면은 냉두통입니다. 참 웃기죠. 동양의학에서 철칙이 있어요. 복무열통. 쉽게 말하면 배의 통증은 열이 있으면 없다. 배가 따뜻하면 통증은 없다. 두무냉통. 머리는 냉해서 통증이 없다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머리가 꼭 뭐냐, 얼음에 쌓여가지고 막 이 냉기가 꽉 차면서 오는 냉두통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생각해 보면 한 30년 전에 제 선배가 그랬어요. 그래서 맨날 드라이해요. 예, 드라이기를 가지고 머리를 이렇게 해요. 그 선배 안 본 지가 정말 이제 한 20년이 넘었는데 지금도 그럴지 모르겠는데 지금 만약에 제가 만난다면 그걸 해결해 드릴 수가 있는데 그땐 그랬습니다. 그때 이해가 안 됐어요. 저 선배가 막 머리에 드라이 막 한다는 게. 예. 이거는 뭐냐면 소음병이라 그럽니다. 상한론 지법에. 이게 몸에 열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발도 얼음장입니다. 이 말초가 다 냉해요. 예. 그러면서 통증이 막 오는 겁니다. 이거는 냉기가 뇌에 꽉 차서 그래요. 이런 경우 언제 나타나냐면요. 일반인들도 너무 추운 곳에 가면요. 머리가 얼얼하면서 띵하게 아파요. 그런 경우 있죠. 그 다음에 여름에 하도 갈증이 나고 더워서 얼음물 잔뜩 해가지고 굴굴굴 마셨는데 갑자기 막 눈이 막 어지러하면서 막 그 냉기로 인해서 그죠? 머리가 막 빠개질 듯이 순간적으로 그런 경우가 있죠. 그게 냉두통이에요. 네. 이런 경우에는 뭐를 또 유추해 볼 수 있겠습니까? 몸에 냉기가 꽉 찼어요. 예. 이런 경우 몸 자체에 체온이 저체온증이 되잖아요. 예. 그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어떤 거냐? 짬만 나면 들어 누우려고 그럽니다. 왜? 피가 그러니까 연력이 없어요. 몸이 이래 확 하는 에너지를 발산시키는 그런 연력이 없는 겁니다. 그 이런 경우에는
거의가 어디에 문제가 있느냐? 예, 세포 속에 들어가면 미토콘드리아라고 있죠. 이게 서양의학에서 특히나 분자교정의학에서는요, 이 두통의 원인을 전부 다 세포의 미토콘드리아에다 두고 있어요. 세포에서 에너지 생성을 못 해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맞죠? 영양이 필요한데. 근데 그거는 결과고요. 원인이 뭐냐? 원인이 바로 경락 에너지와, 그죠? 영양의 문제입니다. 근데 서양의학에서 그래도 진보했다, 진보적으로 생각하는 이 분자교정의학도 결국은 보면은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 생성을 시키는 그런 쪽과 그 다음에 신경 전달에다가 주안점을 두고 있는데 개선은 어느 정도 돼요.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우리 몸에서 그런 생체 에너지를 갖다가 조절하는 경락 체계는 예외로 하고 있는 겁니다. 모르죠, 그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가 잘 섞여서 병행이 돼야 되는 겁니다.